자, 일단은 우리가 화학 평형. 제목은 요거거든. 그러니까 마지막 목적지가 여기야. 목적지가 여기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걸 하냐면 가역 반응, 그리고 동적 평형,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종착역이 화학 평형인 거라. 화학 평형. 자, 일단은 단어를 한번 살펴보자.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 가역 반응이 뭡니까? 가능하대. 뭐가? 거꾸로 되는 반응이 가능하다. 이게 가역 반응인 거야. 가역 반응. 됐지? 그러면 동적 평형은 단어부터 이야기하면 움직이는 형태인데 평형, 균형을 이룬 게 가능하다. 동적 평형. 화학 평형. 자, 일단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동적 평형이나 화학 평형이나 모든 화학 평형도 동적 평형이다. 정지된 것 같지만 움직이고 있다. 이 얘기거든. 나 일단 첫 번째 그 명언심 이렇게 이야기할게. 가역 반응이 있어. 가역 반응. 우리가 중학교 때 그런 얘기 했단 말이야. 물리변화, 화학변화. 맞지? 물리변화가 있고 화학변화가 있는데 가역 반응 중에서 물리변화가 뭐였죠?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상태 변화? 이게 가역 반응이라는 거지. 선생님이 물통에다가 뚜껑을 딱 막고 이 안에 뭘 놔뒀냐면 H2O, 액체 상태의 물을 놔뒀어. 그치? 액체 상태의 물을 놔두면 물이 뭐 할까? 증발을 해. 아마 좀 있으면 살펴보면 여기에 물방울이 송글송글 맺힌 걸 볼 수가 있을걸? 맞지? 그러면 나는 분명히 여기에다가 물을 액체 상태로 넣어놨는데 이게 분명히 액체 상태였던 게 기체로 된 거지. 그치? 그런데 물방울 맺혔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올라갔던 수증기 입자가 물로 바뀌는 반응도 일어났다는 거라. 이해되겠나? 그럼 우리가 이런 걸 갖다가 가역 반응이다. 그치? 물로도 되고 수증기로 되고 왔다 갔다 둘 다 한다. 되겠나? yes. 그러면 물리변화에서는 사실은 요거 하나만 얘기를 하면 될 거고 상태 변화. 두 번째 혹시나 이거 뭐지? N2, H2, NH3 암모니아 만든 반응이지. 개수가 1대 3대 2였잖아. 그런데 사실은 이 암모니아 만드는 반응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들어봤지? 고온이고 고압이고 촉매 조건 하에서만 돼. 근데 이게 실험실에서 할 때는 암모니아 만들어 놨더니 암모니아가 얼른 또다시 질소기체와 수소기체로 되돌아가는 가역 반응인 거야. 실제로는. 이러겠나? 우리는 포커스가 뭐였냐면 암모니아 기체가 만들어진다라서 이렇게 중학교 때 하고 앞단원까지 이렇게 가르쳤는데 실제로는 얘들이 암모니아 기체를 만들어 두니까 다시 수소기체와 질소기체로 반응이 거꾸로 된 게 일어나. 이러겠나?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으로 된 걸 뭐라고 할 거냐면 발정, 정반응. 그러면 거꾸로 반대로 되는 게 있다. 뭐라고? 역반응.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역반응. 됐나? yes. 그래서 둘 다 있더라. 그럼 얘가 뭐다? 똑바로 거꾸로 달들다. 가역 반응. 됐지? 자, 그러면 요거는 자, 세 번째. 혹시 COCl2 들어본 적이 있다. 이름은 염화 코발트. 그치? 염화 코발트. 여담으로 이야기하면 얘는 코발트도 중금속이다. 중금속이기 때문에 우리 손에 닿으면 딱히 좋지 않아. 근데 내가 염화 코발트를 언제 들어봤냐면 이거 물 확인하는 실험에서 필요했던 거거든. 염화 코발트 종이를 들어봤을 거야. 염화 코발트 종이가 파란색이었는데 물을 딱 만나니까 무슨 색깔? 붉은색으로 되었다. 요걸 들은 적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자주 써먹진 않았는데, 자,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좀 설명할게. 원래 우리가 바다 생각하면 파란색, 염화 코발트가 파란색인데 물을 똑 떨어뜨리면 빨갛게 돼. 근데 웃기게 실이 얘를 갖다가 가열해서 증발을 시키대. 물이 없어지면 다시 파래져. 다시 파래져. 되겠나? 근데 이걸 식에선 어떻게 적어놨냐. 자, 식 따라 적을 필요 없대. 적지 말해. 이게 염화 코발트 2 6 수화물 이렇게 이야기하는 단어가 있거든. 요 단어만 한번 따라 적어라. 염화 코발트 2 6 수화물. 그러니까 요 단어만 기억을 하면 돼. 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이걸 쌤이 나눠서 설명을 해볼게. 쌤이 예전에 어떤 얘기를 한 적이 있냐면, 자, 이제 안 적어도 돼. 혹시 너가 CuCl2 이름이 염화구리 2였는 거야. 됐지? 이거 안 적어도 돼. 염화, 구리, 2 이렇게 적었는데 이 2가 어떤 약속이냐면 구리하고 철은 1가양이온, 2가양이온, 3가양이온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어. 구리가 2가양이온이었구나 이걸 이렇게 적어주는 거라. 이해겠지? 근데 코발트도 조금 그런 성질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코발트는 잘 안 써서 그런데 코발트 Cl2라고 됐단 말이야. 얘가 이가 양이온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염화 코발트 2인 거야. 됐나? 그리고 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할게. CO2. 얘가 이름 뭐지? 이산화탄소제. 그치? 그때 이산화 탄소. 사실은 얘가 화자가 어떤 의미냐? 산소하고 탄소하고 화학결합으로 만들어진 화합물이다. 이런 의미거든. 그럼 얘는 6개의 수, 물수자, 화합물을 만들었다. 염화 코발트 2가 6개의 물 분자와 화학결합을 했다. 그러면 자, 책에 살짝이 봐봐. 책의 왼쪽 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을 거야. CO, Cl2에다가 점 찍고 UH2O 이렇게 적힌 거 보이나? 그치? 얘가 염화 코발트 2, 6 수화물 이렇게 되는 거야. 나 무슨 색깔이라고? 물 묻혔더니 물 묻혔더니 빨개졌다. 됐나? 그래서 이거 자체는 푸른색이었는데 물을 묻혔더니 물하고 화학 결합하면서 화물이다. 응? 이해됐나? 그래. 식을 달달달 외운 게고 그 밑에 6 밑에 6개. 6 적어주시고 요 노란색만 숫자가 물숫자. 화합물. 됐지? 요거만 체크해두는 거다. 육수함을 만들었다. 그러면 식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다. 식 자체가 쌤이 한 번만 적으면 얘들 만들어질 때 가역 반응이다. 적지 말해. COCl2하고 6개의 H2O하고 이렇게 가역 반응이다. 됐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적어주시고 어떻게 하면 이번에는 염화구리 2가 아니고 누구한테 황상구리 2 돼 있지? 황상구리 CuSO4 황상구리 2 한국말로 황산 구리 2 5 수화물 느낌이 오나? 6개의 물 분자와 결합을 했는 거다. 황상구리 2가. 혹시 너희들 구리 이온이 물 속에 있으면 무슨 색깔이었는지 기억나나? 파란색이거든. 파란색 물이거든. 근데 이걸 물이 포함이 되어서 이온이 확 녹아버리면 그런데 고체 결정으로는 흰색인 거야. 그래서 오수화물이 되면 파란색. 근데 오수화물에서 반대로 물 떨어지고 그냥 황상구리 2, CuSO4가 되면 얘는 흰색 또는 무색 이렇게 된 거야. 색이 사라져. 이해됐나? 됐어.
자, 선생님 질문인데 그래도 있잖아. 시험 문제 안 묻더라도 물리 변화일까 화학 변화일까? 수화물이니까 화학 결합이 된 거지. 응, 이해됐나? 됐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한국말로 석회동굴. 석회암 동굴이 있어. 석회암 동굴. 자, 요거는 어떤 얘기냐면, 자, 잠깐만요. CaCO3, H2O, CO2. 이거 너희들 머릿속으로 상상하면, 물에다가 이산화탄소 녹으면 탄산음료 돼. 탄성인 거야. 그러면 CaCO3면 우리 치아도, 조개 껍데기도, 계란 껍데기도. 됐지? 그러면 그런 탄산칼슘은 어떻게 산성의 용액을 만나면 녹는단 말이야. 녹는데 녹았다는 얘기는 어떤 상태가 됐냐? 이온이 된 거라. 이온. Ca 약간 띄우고 HCO3. 혹시 이런 이온 있나? HCO3 HCO3 마이너스 돼. 칼슘 이가 양이온이 돼. 맞나? 그럼 이가 양이온하고 일가 양이온을 결합하면? 그치. 이렇게 해서 이거 나중에 안 적으면서 여기 2지. 얘는 한 번만 딱 적어보면 되는데,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게. 오른쪽으로 가면서 얘도 모두 다 이온 상태. 물 속에 녹아서 안 보이는 상태가 된 거야. 근데 이게 거꾸로 역반응도 일어난다. 돌멩이가 생기기도 해. 그러면 오른쪽으로 될 때 동굴이 생기고 왼쪽으로 될 때 동굴이 막히는 석순, 석주, 종류석.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냥 한번 들어두는 거지. 석수는 밑에서 싹 자라듯이 돌인데 밑에서 자라. 종류석은 위에서 종처럼 매달려 있어. 그러면 석회암 동굴 안에 들어가 보면 위에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도 있고 밑에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도 있고 얘들이 만나서 길게 생긴 것도 있거든. 그럼 생기면 이렇게 외웠지. 물질 한 가지 될 때 동굴 하나 생기고 물질 세 가지 될 때 안에서 만들어진 거 세 가지다. 됐나? 오케이. 자, 일단은 이런 게 있단다. 됐습니까?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역 반응을 했는데, 그러면 모든 게 가역 반응인가 이 생각을 할 거란 말이야. 그치? 그다음 2번 비가역 반응. 사실은 우리 주변에는 비가역 반응이 훨씬 더 많아. 많고, 비가역 반응은 일단 첫 번째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 비가역이다. 그럼 암모니아는 그걸 발생시키기 위해서 밀폐된 공간 안에 넣어. 고압을 하기 위해서. 그게 빼놓고는 자, 기체 발생하는 거 저거 말해 연소. 그러면 CH4에다가 EO2에서 CO2 발생하고 EH2O. 메테인 연소시키면 아마 이산화탄소고 얘도 물이 아니라 수증기일걸? 그럼 얘를 확 날아가 버린단 말이야. 날아가 버린 애들을 모아서 저렇게 만들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할 것 같다. 맞지? 그러니까 얘들은 거꾸로 되는 건 안 되고 오른쪽 되는 것밖에 안 되겠다. 두 번째, 연소 반응 말고 하나만 더. 금속하고 산하고 발생한다. 예를 들면 마그네슘하고 HCl, 염산 앞에 E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수소기체가 발생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은 사실은 뭐 여기 MgCl2는 안 적어도 상관없어. 밑줄 있다, 딴 거 있다, 이 정도만 해도. 그럼 기체가 발생하는 거면 발생하고 거꾸로 된 반응은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지. 그래서 비가역 반응으로 정반응만 일어난다. 됐나? 그 다음 비가역 반응 중에서 대표적인 건 얘들은 정말로 역반응 자체가 아예 불가능.
기체가 발생한 것. 두 번째, 중화 앙금 생성. 이 반응은 아주 약하게 역반응이 일어납니다. 아주 약하게 역반응이 일어난다. 중화 반응과 앙금 생성 반응은 아주 약하게는 역반응이 일어난다. 그게 어떤 얘기냐?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HCl 더하기 NaOH. 이거 산염기 중화 반응 아이가? 맞지, 그지? 산과 염기가 발생하는 중화 반응인데, 중화 반응은 뒷단원 이제 4단원에 나오는데, 물과 NaCl. 이렇게. 아주 약하게. 정말 조금 역반응이 일어나. 정말 약하게. 자, 그걸 갖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물의 이온화 상수. 4단원에서 이런 얘기를 할 거거든. 4단원에서 물의 이온화 상수. 이렇게 적어볼게. 물 분자가 있고 물 분자가 있다. 물 분자 두 개가 뭐로 됐느냐? 물 분자 두 개가 뭐로 됐느냐? H3O 플러스에 OH 마이너스. 여기는 안 적혀 있어. 책에는 안 적혀 있는데 뒷단원에 할 건데 어차피 우리가 같이 봐야 돼서 물의 이온화 상수하는 단어에 나올 거다. 물의 이온화 상수, 그때 우리가 상수라는 말은 얘라 숫자. 수학 시간에 케이스지. 그치? K 쓴다. K 쓸 건데 물, 워터 이렇게 돼서 KW 이렇게 쓸 거라. 물의 이온화 상수. 조금 이따가 이게 왜 나왔는지 다시 더 할 건데 일단 우리가 물이 있었습니다. 물은 항상 없으면 원래 그대로 아니에요. 공유결합이지. 정말 센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주 적은 양이 깨져. 한 5억 개분의 하나 정도. 물 분자 5억 개 있으면 5억 개 중에 하나 정도가 이렇게 이온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지. 그러면 쌩 봤을 때 여기서 거꾸로 이렇게 되는 게 5억 개 중에 하나 정도는 거꾸로 이온으로 될 수 있다고. 그치? 하지만 여기서 봤을 때 중화 반응과 앙금 생성 반응 얘들 역반응 너무너무 약하니까 5억 개 중에 하나니까 그냥 없는 걸로 취급을 하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봤을 때 좀 이렇게 되면 내가 산도 먹고 염기도 먹는 거 아닌가요? 소금물. 이런 생각 안 해도 된다고. 그치? 섞으면 이렇게 됐을 거다. 그치? 그리고 우리 앙금 생성 AgNO3 이건 안 적어도 돼. 굳이 안 적을게. 얘들한테 AgNO3 NaCl 이거 반응하면 AgCl 앙금 될 거고 얘들 이온 남아있잖아. 그러면 이 AgCl 앙금이 생겼는데 앙금 중에 정말 일부가 약간만 역으로 다시 이온되는 것도 있다고. 근데 아까 얘기했던 위에 것도 5억 개 중에 하나라 그랬지. 아 됐다 그 정도 무시해라. 이렇게 되니까 항상 얘기하는 건 가역 반응만 있는 건 아니다. 비가역 반응도 있다. 그치? 요걸 얘기했던 거고. 자, 사실은 이 부분은 그냥 가역이 있다, 비가역이 있다. 요렇게. 그치? 자, 시험에 더 잘 나오는 건 이제 지금부터가 시험에 더 잘 나오긴 한데 요 앞에 것도 또 쌤들이 내시긴 하더란 말이야. 그래서 오히려 약해버리면 틀리니까 큰 3번. 큰 3번.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가야 되는 게 동적 병형인 거야. 동적 병형. 근데 책에 보면 동적 병형 평형이라고 하는 건 물화생지 언제라도 나오지만 똑같다. 그래서 똑같아서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사실은 이동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동적 평형.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될 것 같아.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동일하다.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는 한 명 빠지고 한 명 들어오니까 축구 선수들 10명 뛰고 축구 골키퍼 한 명 있는데 한 명 빠지고 한 명 교체돼서 들어오잖아. 누가 봐도 분명히 빠졌는데 10명 그대로인 거지. 그런 것처럼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똑같으니까 밖에서 봤을 때는 변화가 없어 보인다. 이게 동적 평형. 네, 자,
요게, 자, 1번 문제. 1번 문제. 상평형.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평형. 이 상이라는 게, 너희들 상태라고 하는 그 상 알지? 상태. 상태. 페이스. 얘는 거야. 그러니까 고체, 액체, 기체, 그 상평형. 근데 이게 상평형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조건이 있어야 돼. 조건이. 온도가 일정한 조건이어야 되고 밀폐된 용기 안에 뭔가가 있어야 돼. 밀폐된 용기 안에 온도가 일정한 상황으로. 그치? 그리고 결론을 알려주면 두 가지의 상태가 반드시 공존을 할 거야.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평형이라 그랬지. 맞지?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이 두 가지가 양이 일정하게 유지가 될 거야. 두 가지 상태의 이 물질이 양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그게 무슨 말인지 선생님 다시 설명을 할게. 그래서 상평형이라고 하면 이게 언제 나오는 거냐? 이렇게 나온다. 그럼 만약에 선생님 여기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H2O 액체 상태에 물을 두는 거야. 그치? 그러면 물을 두면 여기 표면에 있던 물 분자가 아무래도 위로 증발을 할걸. 그치? 증발을 하는데 얘를 갖다 뚜껑을 꼭 막은 거야. 꼭 막은 거야. 그러면 처음에 물 담았을 때만 하더라도 이런 우리 건조 공기라고 하거든. 여기 공기 거의 건조해. 여기 뭐가 별로 없어. 뭐가요? 수증기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증발을 했지? 그치? 밑에다 적어준 건 시간이 경과하면 증발이 일어났기 때문에 누구의 양이 늘어날 거냐? 수증기. H2O인데 기체 상태의 양이 아마도 좀 늘어났을 거라. 무슨 그게 왜요? 그게 왜냐면 여기에 H2O 기체 입자가 있으면 나 좀 들어갈래 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기 중에 수증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수증기 양이 증가하면 나 들어갈래 한 요 입자가 생기는 거야. 이랬나? 그럼 요 입자가 바로 뭐냐면 응축 이렇게 이야기해. 응축 파란 색깔 이게 응축 기체에서 다시 물방울로 되는.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증발이란 것은 액체 상태의 물방울에서 수증기 상태로 가는 게 그럼 저기 빨간색 화살표 증발이었었고 파란색 화살표 응축이고.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를 하나 이야기할 건데 그럼 시간이 점점 지나면 이게 자꾸 늘어나겠지. 수증기 양이 자꾸 늘어나면 결국은 응축도 늘어날 거대. 그럼 이게 정반응, 역반응인 거야. 처음에는 H2O 내가 액체만 넣었더니 뭐가 H2O 기체로 되는 증발만 쫙쫙 일어나더니 얘의 양이 늘어나면 응축 과정이 생긴다는 거지. 그럼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면 그림 다 그릴 거 뭐 있는 거죠? 올라가는 거 하나, 둘, 세 개였는데 들어오는 애들도 위에 수증기가 많아지니까 우리도 들어가는 애들도 세 개가 생기는 거야. 이때가 되면 평형이다. 이때가 되면 나가는 거랑 들어오는 거랑 똑같다. 알겠나? 지금 나 보이나 근데? 아니 눈이 괜찮나? 방금 렌즈를 껴서 낄 수 있는 정도가. 그렇군요. 됐나? 됐어. 그러면 이걸 갖다 쌤 여기 그래프로 그려볼게. 그래프로. 시간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요렇게. 아, 쌤, 이거 빨간색으로 할 거예요. 빨간색으로 할게. 왜 빨간색으로 할게? 이게 세로축의 속도인데, 누구의 속도일게? 증발 속도인 거야. 증발 속도. 자, 발에 아까 쌤 분명히 온도가 일정하다 그랬지. 뜨거운 물이면 증발을 많이 하겠지. 좀 온도가 낮으면 아마 증발이 좀 적을걸. 이해되겠나? 그래서 온도 따라서 증발 속도가 결정이 될 건데, 온도가 계속 유지된 상황이니까 증발 속도는 안 바뀌어. 아까 쌤이 여기서 처음부터도 빨간색이 올라간 증발은 3개. 시간이 지나도 위로 올라가는 빨간색은 3개밖에 안 된다는 거지. 됐나? 근데 응축은 뭐 때문에? 공기 중에 수증기의 양이 생겨야 그 녀석들이 액체로 되는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지. 말 되겠나? 그러면은 시간이 뚜루루룩 지나간단 말이야. 그러면 공기 중에 수증기 양이 늘어나겠지. 그럼 응축량이 늘어나겠지. 늘어날 건데, 자, 요거는 잠깐만 설명 한번 들어봐래. 항상 시간이 지날수록 반응 속도는 느려져.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네가 만약에 대학교 딱 들어갔다. 다 초창기 신입생이면 어떻게 다 남녀 솔로인 애들이 엄청 많아. 커플이 엄청 많이 생성이 돼. 시간이 좀 지났어. 3월달, 4월달 지나가면 이미 커플 된 애들이 많이 생긴 거지. 남아있는 애들끼리 쫙 찾아야 되겠지. 커플 생긴 속도가 늦어져. 나 그런 것처럼 얘들도 자, 가로축의 시간이고 세로축의 속도잖아. 응축 속도가 이렇게 될 거거든. 응축 속도가 증가는 하지만 증가하는 기울기. 기울 자체는 느려진다는 거지. 왜? 속도, 가속도를 이런 의미로 봤을 때. 속도 자체는 빨라지긴 하지만 그 계속 증가는 했지. 하지만 증가하는 그 정도는 기울기는 완만해졌다. 그러면 선생님 이걸 보고 어떻게 얘기하냐. 이 그래프는 변하지 않아. 근데 정반응의 속도는 이렇게 될 거야. 처음부터 쫙. 그리고 역반응은 왜? 생성물이 있어야 그 다음 역반응 되겠지. 그러니까 처음엔 역반응할 물질이 없었지. 그래서 빵이었다가 역반응하는 물질들이 생기니까 속도 자체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지. 속도 자체는. 나 처음에 화살표 하나만 있다가 나중에 화살표가 3개나 생겼다. 속도가 처음에 느렸다가 나중에 속도가 늘어났다. 그래서 역반응의 속도는 점점점 속도 자체가 느리다가 빨라졌다가 이쯤 되니까 정반응 역반응 속도가 똑같지? 맞지? 그러면 여기서 정반응 역반응 속도가 똑같으니까 남들이 봤을 때 변화가 없는 것 같네. 그럼 물의 양이 변하겠나 안 변하겠나? 물의 양이 안 변해 보이겠지. 맞지? 그러면 실제로 변화가 있다 없다? 들어가고 나오는 게 똑같다. 그래서 얘가 무슨 평형? 동적 평형. 맞지? 동적 평형. 동적 평형? 그럼 잠깐만 이때 이 말 맞나? 두 가지 상태. 수증기도 있고 물도 있다. 근데 수증기 양이 변할까? 안 변하겠지 이제. 물량도 변할까? 안 변하겠지. 됐습니까? 단 조건이 이때 뭐 돼야 돼? 밀폐돼야 돼. 밀폐되지 않으면 쫙쫙쫙 날아가겠지. 그치? 평형에 도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첫 번째 조건이다. 됐습니까? 상평형 어떤 의미인지 됐나? 됐어요. 그러면 상평형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이렇게 적어온다. 용해평형. 두 번째가 용해평형. 얘들은 응용이 좀 있다. 시험 문제는 상평형이 진짜 많이 나와. 상평형이 진짜 많이 나오는데 용해평형은 말 그대로 용해가 뭐지? 물에 녹아 들어간다지. 고체가. 그럼 예를 들어서 NaCl 고체였는데
얘들이 NaCl AQ 수용액 상태로. 이거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자, 일단 증발을 무시한다. 그 얘기는 밀폐 이런 조건 필요 없다. 물에다가 얘들아 소금 녹는데 물도 증발하지 않겠나? 해마 됐다. 그 정도는 생략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굳이 뚜껑을 안 닫아도 되는 거라. 뚜껑을 안 닫아도 되고, 일단 증발을 무시한다. 밀폐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리고 얘들은 혹시 동위원소 들어봤나? 동위원소. 자, 그 밑에 하나 적어놔래. 참고다. 동위원소. 같은 위치에 있는 원소이다. 같은 위치에. 어떤 위치? 같은 위치 주기율표에서, 주기율표는 원자 번호 순으로 있는 거다. 원자 번호 순서대로 주기율표가 쓰여진다. 맞지? 주기율표가 쓰여지는데, 저 주기율표 원자 번호 순서대로 표가 있다는 거지. 그 표가 있는데, 그 표에서 같은 위치, 똑같은 위치에 원가가 있다. 그럼 얘는 뭐가 똑같다? 아, 뭐 한자 안 적어도 돼. 혹시나 이름 얘기를 해봤을 뿐이고, 그럼 같은 위치에 있으면 번호가 똑같다는 거지. 맞지? 번호가 똑같은데 왜 얘기합니까?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CL 몇 번이냐면 얘가 17번. 그런데 35짜리가 있고 37짜리가 있다. 그럼 그게 뭐였죠? 라는 생각이 들 건데, 자, 여기가 양성자 수고 양성자와 중성자가 합해졌던 질량수 자리인 거야. 질량수 자리. 그러니까 거의 똑같은데 정말 약간의 무게 차이가 있다는 거지. 요게 동위원소다. 우리 양성자, 중성자 들어봤지? 그치. 그래서 양성자하고 다 똑같은데 몇 개의 중성자가 차이가 나. 중성자 2개가 차이 나서 정말 미세하게 차이가 나는 거다. 그치? 근데 이거 언제 쓰냐면 우리가 되게 세밀하게 물질들이 변화에 대해서 살펴볼 때 동위원소를 쓰는 거거든. 동위원소를 쓰는 건데, 자, 그럼 왜 이 얘기를 했느냐? 우리가 소금을 왕창 녹여. 여기다가 물이 이렇게 있거든. 물이 이렇게 있는데 소금을 좀 넣어. 소금 쫙 넣는 순간 어떻게 될까? 소금이 물 속으로 녹아나갈 거야. 여기 있는 이온들이 녹아나갈 거야. 나가게 되면 이 안에 누가 있냐?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있겠지.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있겠지. 네? 그러면 이게 소금이 다 녹았을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선생님 평형은 2가지 상태가 공존해야 한다 그랬지. 앞에 상평형할 때 얘도 똑같아. 그럼 2가지 상태가, 그러면 이거는 얘하고 고체하고 녹아서 이온으로 존재하는 거고 둘 다 존재해야 돼.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넣어놔도 시간이 한참 지났거든. 시간이 한참 지나도 어떤 상태여야 되느냐? 여기 아직 소금 좀 남아있대. 그리고 위에 거 소금물이 돼. 이렇게 된 거야. 됐나? 위에 거 소금물이니까 Na 플러스 이온, Cl 마이너스 이온 있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고체로 된 소금. 아직 좀 남아있대. 이렇게 된다. 됐나? yes. 요 상황에서, 안 그래도 소금 남아있지? 남아있는데 내가 이번에 뭐 할 거냐면, 여기, 요렇게 적어줘. 35짜리 염소를 넣어놨어. 아까 넣은 건 35짜리 염소야. 근데 이번에 여기 추가를 할 거야. 추가. 어떻게? NaCl인데 동위원소 37짜리 포함을 했는 소금을 넣어버릴 거야. 우리가 그런 얘기 들어보지 않나? 호화용액.
녹을 수 있을 만큼 최대로 녹인 게 포화 용액이거든. 그럼 여기 이렇게 고체가 남아있다는 얘기는 내가 휘휘 저어줘도 결국은 그 온도에서 녹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서 녹을 수 있는 만큼 최대로 녹아있는 무슨 상태? 포화 용액의 상태였는데 소금을 추가로 더 넣었다는 얘기지. 소금을 추가로 더 넣었다는 얘기지. 이해됐나? S. 더 넣었더니 아까 켤까? 자, 그럼 더 넣었더니 녹아 들어갔을까? 녹아 들어갔을까?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동적 평형이지. 동적 평형이니까 안정적으로 돼 보여도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뀔 거네. 35하고 37은 표가 안 나. 표가 안 나는데 만약에 제가 변화가 없을 것 같으면 녹을 만큼 다 녹았지, 그지? 변화가 없었는데 조금 있다가 무슨 일이 생겼느냐? 여기에 내가 고체 소금 더 넣었대. 이만큼 더 넣었대. 또 넣었대. 좀 있다가 살펴보니까 소금이 있긴 한데 여기에 CL-35짜리도 좀 있고 CL-37짜리도 발견이 되더라. 발견이 되더라. 끊임없이 표면에서 나가고 들어오고가 반복이 되니까 멈춰있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동적 평형. 멈춰있지 않다. 정말 녹을 만큼 최대로 녹아있는데 더 녹을 게 어디 있어? 라고 했는데 37짜리 넣었는데 얘가 녹아서 나오고 그 대신 이게 일부가 들어갔겠지. 말 되겠나? 됐어? 그래서 용의 평형 멈춰있는 것 같지만 멈춰있지 않다. 됐지? 됐어. 그러면 녹아있는 녹은 입자수는 같다. 종류는 바뀌었어도. 말 됐나? 됐어. 자, 그러면 세 번째 평형이 있거든? 세 번째 평형. 그 세 번째 평형이 세 번째까지야. 세 번째 평형인데, 그 세 번째 평형이 화학 평형. 화학 평형. 세 번째 평형이 화학 평형. 화학 평형이 뭐냐? 우리가 봤을 때, 지금 화학 반응식 적을 건데, NO2, N2, O4. 여기 쌤 상태적을 다 안 둬뒀네. 이렇게 ENO2 해야지 N2O4 이렇게 되겠지. 맞지? ENO2, N2O4. 사실 둘 다 기체돼. 둘 다 기체인데 가만히 생각해. 내가 학생들 되게 무식하게 한번 외웠거든. NO2, N2O4. 뭐라고 외웠느냐? N2O4. N2O4니까 이게 무색 딱 맞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2 있거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NO2 이건 아무 생각 없이 N2O4 이러면서 무색 이러는 거야. 나? 요게 N2O4 요게 무색이었다. 됐습니까? 이쪽 건 무슨 색깔이냐? 젓갈색. 근데 아마 쌤 저번에 진도 나갈 때 선행할 때 얘기했을 건데 N2O4 공원에 가면 이산화질소 농도 이렇게 적혀 있는 거라. 분명히 공원에 갔을 때 이산화질소 농도라고 적혀 있었는데 공기가 젓갈색인 걸 본 적이 없거든. 이러나 그 정도 됐으면 어떻게 됐다? 너가 다 죽었다 이거지. 죽었다. 이러나 너가 다 죽었을 거고 얘 산성비 내리고 이렇단 말이야. 섞여서 내리면 굉장히 안 좋아. 얘가 젓갈색이고 요거는 무색이다. 됐지? 그럼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자, 혹시 이제 뒷단원과고 연계를 하면 알아두면 편한 게 너그 생각에 뜨거워지거나 차가워지거나 해야 되거든. 뜨거워지면 빨개지겠나 무색으로 되겠나? 일반적으로 뜨겁다는 느낌. 빨개진다. 됐지? 그래서 이걸 어떤 상태에 뒀을 때 고온 상태로 만들면 붉은색으로, 저온으로 만들면 온도를 낮춰주면 무색으로 될 거라.
자, 쌤이 설명을 할게. 이렇게 시험관 안에 기체를 넣고 내가 막아버렸어. 나 NO2 기체를 넣고 막아버렸다는 거지. 그럼 내가 지금 한 가지 넣는 거 맞지? 한 가지 넣고 무슨 색깔이었을까? 젓갈색이었겠지. 그래 놓고 요걸 갖다가 얼음물에다가 넣은 거야. 바깥쪽에 얼음 붕덩하는 얼음물에. 그치? 얼음물에 넣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 이게 막혀 있는데 색깔이 젓갈색이 좀 연해진 거지. 옅어졌어. 얼음물에 뒀더니. 쌤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얘들은 외워줄 수 있는 거고 외워질 거라 아마. 근데 외우면 훨씬 더 이로운 거라서 외워버려. 됐나? 그러면 N2O4만 있겠나? 그건 아니지. 누가? NO2 옅어졌다 했지 완전히 무색으로 바뀌었다는 아니거든. 피곤하니까 춥다. 가장 행복할 때지, 그지? 자, 그럼 NO2 넣어놓고 얼음물에 넣었더니 갑자기 온도가 낮아지면서 이 녀석이 생기고 요게 감소하고 그러니까 색깔이 좀 옅어진 상태로 있더라. 근데 이게 무한정 계속 옅어지냐는 거지. 좀 옅어지다가 중단을 하더라고. 이해겠나? 어느 정도 옅어지다가 멈추더라. 근데 그거는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선생님, 여기 요 자리 비었지, 그지? 요 자리 비었는데, 여기 해도 되고, 밑에도 상관이 없다. 시간이 지난다. 내가 처음에 넣은 건 NO2 기체를 넣었다는 거지. NO2 기체가 늘까 줄까? 줄겠지, 맞지? 줄었을 거야. 근데 이 개수를 봐봐. 얘가 2개 없어지면 사산화 이질소 얘가 하나 생겨. 이산화질소가 2개가 없어지면 요게 몇 개가 생겨? 하나만 생겨. 하나만.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얘가 지금 이 위에서 농도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이 농도가 원래 있던 거에 비해서 이만큼 많이 줄었어. 이만큼 줄었어. 뭐 예를 들어서 2몰 농도 이런 식으로. 줄면 누가? N2O4는 처음엔 없었지만 사산화 이질소가 얘가 2몰 농도만큼 변했으면 요거는 1몰 농도만큼 이렇게 생기면서 될 거라고. 됐나? 그러면서 너희가 봐야 되는 건 여기서 개수비는 반응 물의 농도 변화의 비다. 그치? 저거 2개 빠질 때 요거 하나 생겼다. 얘가 반응물, 생성물. 누구라도 농도 변화, 그만큼이 개수가 될 거고 개수만큼 농도 변화가 될 거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나중에 남아있는 양이 1이고 2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나중에 남아있는 농도 상관이 없게? 전혀 상관이 없어. 이겠나? 개수와 그리고 어떻게 평형 상태의 농도 얘들 2개는 아야의 관계가 없다. 평형 상태의 농도와 개수는 아야의 상관이 없다.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봐. 이건 쓰지 마.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NO2 농도가 만약에 몰 농도가
있었단 말이야. 얼마냐? 3이었단 말이야. 3. 그러면 요만큼 3몰 농도만큼 있었다가 얘가 줄어들었어. 얼마로 줄어들었냐면 1몰 농도로. 1몰 농도로. 얼마 줄었다? 2몰 농도가 준 거지. 3몰 농도였다가 1몰 농도니까. 맞지? 2몰 농도가 줄었어. 그러면 얘가 2몰 농도 줄면 얘는 몇 몰 농도 생겨야 돼? 1몰 농도. 그러면 아까 저 그래프하고 다르게 얘는 이렇게 돼서 이게 N2O4 돼. 얘도 똑같이 1몰 농도가 될 수 있단 말이야. 알겠나? 그러니까 계수 나중에 평형 상태가 됐을 때 농도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라. 계수는. 단 이거 줄어들 때 2개 줄어들 때 이거 하나 늘었어요 하면 끝인 거라. 말 되겠나? yes. 그럼 일단 여기까지가 기본 내용은 끝이야. 기본 내용은 끝이야. 잠시 한 2, 3분만 쉬고 다시 얘기를 해줄게. 하고 130쪽. 일단 위에 빈칸 냅두고 130쪽. 그래, 130쪽. 자, 첫 번째 가역, 비가역으로 쓸 거다. 물의 증발과 응축은? 가역. 메테인 연소는? 비가역. 비 적어두면 되는 거지. 염화 코발트 종이 물, 가역. 그치, 가. 한 글자만 적어. 언제 가역 다 적니? 마그네슘과 염산. 수소 기체 발생하지? 기체 발생하면 기체가 모이진 않을 거다. 비. 오케이. 묽은 염산. 산과 수산화tum, 수산화 염기제. 그치, 산염기는 무슨 반응? 중화 반응은 비가역으로 봅니다. 하지만 역으로 아주 조금 일어난다. 비가역으로 한다. 됐나?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석회동굴 딱 보는 순간 탄산칼슘, 땡땡과 물, 이산화탄소, 그치, CO2 한번 딱 적고 넘어갔을 때 제일 끝에 따라서 석회동굴의 거 가역이다, 비가역이다? 가역이다. 되겠나? yes. 자, 3번 문제 밀폐 동그라미 3번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왼쪽은 올라가는 화살표는 3개인데 들어온 화살표 하나지. 오른쪽은 올라가는 것도 3개, 들어오는 것도 3개지. 그럼 나에다가 선생님 생각은 어떻게 동적 평형 이렇게 적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똑같은 것 같다. 그리고 쌤 아까 이렇게 이야기했나? 이렇게 그래프는 2개 그렸지? 맞지? 그 중에서 처음이나 끝이나 일관성 있게 쫙 된 거 요거 무슨 반응? 정반응이라고 이야기했나? 그치? 그러면 첫 번째 정반응이 증발이겠나? 응축이겠나? 이거 물 담아놨지? 물 담아놨으니까 수증구로 날아가는 게 정반응이겠지? 정반응, 역반응 잡히나? 액체 상태를 넣었는데 얘가 기체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반드시 처음에 넣었을 때 내가 처음에 넣었던 물질이고 반응이 일어나서 수증기가 생기고 이 수증기가 다시 한번 물로 될래 이렇게 역반응인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일단 가는 속도가 어땠을까? 가. 처음에 있었을 때는 정반응 속도가 아마도 역반응 속도보다 빠를걸? 왜? 수증기 양이 적었으니까. 응축 속도가 적었을 거라. 대체 이거 앞에서 본문에서 뭐라는지 한번 읽어봐야 된대. 그러면 가는 증발 속도가 큰 거지. 나는 나가는 거 들어오는 거 똑같지? 동적 평형은 나다. 끝. 됐나? 자, 그러면 그 동적 평형에다 적어준다. 뭐라고? 아, 정반응 속도, 역반응 속도는 얼마? 얼만데요? 같으면 1. 분자 분모가 똑같을 거니까. 요 말로 잘 쓴대. 됐습니까? 자, 큰 2번 문제. 우리 아까 봤는데 NO2, 이산화질소, 사산화이질소, 밀폐 동그라미. 기체이기 때문에 밀폐에다 넣어놨는 거라. 농도다. 자, 1번. 반응 초기에 혼합기체의 색이 점점 옅어진다. 그래서 잠깐만, 첫째 줄에 2, NO2, 그리고 가역 반응으로 N2O4, 어디에다 젓갈색? 요 위에다 좀 적어줄까? 이산화질소 젓갈색이다. N2O4 무색이다. 이렇게 적어놓고 나면 물론 셋째들 알려주거든. 안 알려줄 수도 있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한다. 그럼 처음에 초기에는 NO2 있다가 이게 자꾸 없어지대. 1번
색이 점점 옅어진다. OX 5겠지. 두 번째, 그럼 T1까지 에서는 정반응만 일어난다. 아니겠지? 요 녀석 생기지? 정반응, 역반응 둘 다 있지? X. 3번, T1에서 도달했을까? 아니, T3 돼야지 농도가 유지겠지. T3는 돼야 된다. 평형에 도달하면, 평형에 도달, 네모 박스. 3번이건 4번이건 4번이 편하겠지. 평형 도달. 평형에 도달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아, 농도가 유지가 된다. 농도가 유지. 농도가 변하지 않는 거야. 왜?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같으니까. 없어지는 속도, 생겨나는 속도가 똑같다. 됐죠? 그럼 3번 X, 4번 도 X제. 평형에선 두 가지 상태가 공존. 반응물도 생성물도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럼 정답은 O, X, X, X. 되겠나? 5번 한 번만 풀어보기. 5번 한 번만 풀어보기. 자, 그럼 일단 화학 평형이다. 기억에 역반응, 정반응 같은 속도다. O가 됐고. 두 번째, 반응물 생성물 농도가 일정. 농도가 일정 밑줄이자. O지. 세 번째, 가역, 비가역. 모두 화학 평형에 도달할 수 있다. 저건 뭐라카노? 비가역인데 화학 평형 될 수 있나 없나? 없지. 맞지? 가역만 화학 평형이 될 수 있다. 비가역은 X겠지. 리얼에 화학 평형 상태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비 동그라미. 잠깐만, 농도비. 나중에 농도가 중요하나? 이제 계수는 농도 변화 비제. 그치? 직접적으로 리얼 다시 한번 적어놔래. 뭐라고? 계수비는 뭐라고? 농도 변화 비다. 우리 앞에서 했잖아. 계수 자체가 농도가 변화. 생성되거나 없어지거나 걔만큼일 거니까. 농도의 비는 아니다. 농도 변화의 비다. 가능하겠나? 됐어. 그럼 정답은 누구? 기억과 니은. 됐지? 됐어. 자, 요거 쌤이 살짝이 볼 건데, 자, 너희들한테 첫째 줄 대표 자료 1번에 밀폐 동그라미, 진공 동그라미. 그러니까 여기에 밀폐되었고 진공이었었다. 그리고 누구를 넣었다? 액체 동그라미 넣었대. 그럼 실험은 그렇게 하는 거라. 아까 여기서 물을 이렇게 담았는데 물 담았을 때 그 상태는 원래 진공이었고 물 담고 놔둬야지 여기서 올라가서 수증기, 기체 상태가 생기는 거지. 맞지? 기체 상태가 생기니까 이 양이 늘어나니까 다시 응축되려는 속도가 생겨나는 거지. 맞지? 그러면 이렇게 그 페이지, 자, 그래프는 위에 빈여백 조금 있지? 거기다가 적어줄까? 온도가 높으면 증발 속도가 어땠을까? 물의 온도가 높으면. 그치, 증발 속도가 클 거다. 적어두고. 그럼 이를 어떻게 하면 응축 속도가 빠를까? 아까 우리 그래프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근데 초창기에는 수증기가 별로 없었지 않나? 그럼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 수증기 양이 늘어났지. 그치? 수증기 양이 늘어나야지 여기에서 수증기가 들어올 만한 게 생긴다는 거지. 이해겠나? 그러면 응축 속도는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아, 기체 상태의 입자 수의 영향을 받는 거라. 기체 입자가 그만큼 많으면 응축 속도가 빨라질 거라.
이해됐습니까? 요 내용들이 어디에 그 날개 부분하고 본문 쪽에 이렇게 있을 거거든. 이해됐습니까? 요 말은 기억해야 한대. 증발 속도는 언제? 온도가 높을 때. 그럼 온도가 변한다는 얘기는 증발 속도가 변할 수가 있다. 그럼 온도가 유지되는 말은 증발 속도가 일정할 거다. 요걸 기억을 하기. 그때 자, 그러면 다시 그래프 한번 봐봐. 그래프에서 봤을 때, 자, 혹시 얘들아, 거기 시간이 가로축에 이렇게 화살표가 보이고 시간대 이제. 그럼 요게 시간이 점점점 흘러갔습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 그치? 점점점 나중에 되고 나중에 됩니다. 이렇게. 그치? 그러면 내 생각에는 얘는 왜 안 변했지? 이미 이때 농도와 이때 얘들의 농도가 변하지 않았을 거란 얘기지. 왜냐? 세로값이 뭔데? 각각 기체나 액체의 몰값, 양이지. 그치? 근데 밀폐된 데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옛날에 부피당 몰수, 몰 농도 이렇게 이야기할 거거든. 그 농도들이 일정하게 유지가 됐다. 그럼 이미 T2일 때 평형이제 동그라미 빡 쳐놓고 넘어가는 거지. 그럼 그 전에 한번 확인해봐. T1일 때 누가 더 많았을까? 액체가 많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기체가 늘어나는 거 맞나? 그치? 그럼 그래프 충분히 순서 바꿔놔도 찾겠지? 바꿔놔도 찾을 거다. 자, 그 다음 얘랑 혹시 쌤 이건 다 얘기는 안 할 건데 3번에 그래프 보이나? 얘가 증발 속도겠나? 응축 속도겠나? 아까 쌤 그렇게 얘기했나? 이걸 딱 넣었다. 넣었을 때 정반응의 속도는 이렇게 될 거고 역반응의 속도는 처음에 초창기에 생성물이 없었으니까 0이었다가 점점점 생성물이 늘어나니까 속도가 빨라졌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지? 그래서 얘가 무슨 속도? 역반응의 속도, 응축 속도를 의미할 거다. 됐습니까? 그럼 뒷페이지 한번 펴봐봐. 뒷페이지 한번 펴보니까 젓갈색의 이산화 질소, 무색의 사산화 이질소 이게 있었다. 마지막에 뭐 온도가 일정하다 이렇게 있죠. 무슨 pun자? 그럼 온도가 일정하다? 밑에 식은 우리가 아는 거고 NO2 마개로 딱 넣어놨더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점 옅어졌다. 지금 왜 그래요? 온도가 일정한데 자, 쌤 이렇게 이야기할게. 그래 봐래. 내가 여기에다가 액체 상태에 물을 넣어놔도 기체가 생기잖아. 그치? 이게 그래서 가역 반응인 거야. 우리가 봤을 때 NO2만 넣어놔도 있잖아. 저절로 그냥 N2O4가 몇 개가 생겨. 우리 같이 있자 이러면서. 물만 넣어놨는데 수증이 생겼지. 그런 것처럼 요거만 넣어놔도 단 온도가 많이 낮으면 얘가 많이 생길 거고 온도가 높은 상태는 이게 별로 안 될 거고 거의 안 될 거고. 이해됐습니까? 아까 쌤이 그림을 왼쪽 오른쪽 다 그리려고 하다 말았었거든. 아까 쌤 이렇게 쭉 중간에 NO2 담았다. 그리고 얼음물에 넣으니까 오른쪽에 가니까 여기가 옅어졌다 했잖아. 가만히 놔둬도 얘가 많이 생기느냐 적게 생기느냐 다 생겨. 어쨌든 얘가 무조건 생겨. 됐습니까? 무조건 생긴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자, 실험 과정 및 결과에서 NO2 이산화질소를 넣고 마개로 막았더니 막아 동그라미. 무슨 용기여야 돼? 기체니까 밀폐시켜줘야 돼. 그래야 동적 평형에 도달할 수 있다. 위에서 실험 과정에서 막아 동그라미. 밀폐를 시켜야 동적 평형에 도달을 할 수가 있다. 됐나? 막아 동그라미 했나? 지민아 했나? 예스. 그리고 난 뒤에 색이 점점 옅어졌고 윗줄. 옅어졌고 이 말은 누가 생겼다? N2O4가 생겼겠지? T초 이후 유지가 됐지. 키워드 동그라미 빡빡 치고 T초 이후에 유지가 됐다. 그럼 1번. T초 이후에 유지가 되는 까닭이 뭘까? 어디 도달? 화학 평형의 도달. 그치? 그 말을 적어주는 거라. 화학 평형의 도달. 그래서 화학 평형에 도달을 하고 나니까 누구? NO2도 N2O4도 얘들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왜? 평형이니까
정반응, 역반응 속도가 같을 거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색이 변할 이유가 있다 없다. 색이 변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가능하겠나? S. 그러면 일단 이번에 T초 이후에 정반응, 역반응 속도는 어땠을까? T초 이후란 게 한 번 평형에 도달했지? 온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겠지? 그러면 그 이후에 계속 평형에 도달한 거지? 무슨 속도 같다? 정반응, 역반응 속도 같은 화학 평형, 동적 평형 상태다.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동일하다. 됐나? 그럼 3번에 반응이 진행될 때 시간에 따른 각 물질 농도제. 얘들아, 혹시 너희들 기억과 니은이 보여? 기억의 변화량이 크나 니은의 변화량이 크나? 니은의 변화량이 컸지? 그치? 그러면 쌤 생각은 이래. NO2인지 N2O4인지 어느 걸 넣는지 얘기를 안 해도 얘들은 개수비는 2대 1이 돼야 되는 거야. 맞지? 그럼 많이 변한 파란색이 그리고 적게 변한 빨강색이 이렇게 물질이었을 거다. 가능하겠나? yes. 그러면 쌤님이 밑에 봤을 때 3번 T 이후에는 정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OX. 얘는 무조건 X겠지. T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까 T초 이후에 변화가 없었지. 동적 평형이다. 변화는 안 보이지만 계속해서 무슨 평형? 동적 평형. 같은 속도로 변화는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됐지? 뒷페이지 한번 넘겨봐봐. 이상하게 생긴 문제가 있어. 자, 134쪽에 8번 문제. 8번 문제. 밀폐 동그라미, 진공 동그라미. 밀폐 진공에 액체를 넣었단 말이야. 그랬더니 액체와 기체가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 액체의 몰과 기체의 몰을 그래프로 나타내시오. 잠깐만, 처음에 넣는 게 뭐라고? 액체라고 기체라고? 처음에 넣는 게 액체라고. 그런데 뭐 분해 뭐? 액체 분해 기체가. 우리 그럼 고민 한번 해보자. 아까 물 넣는 거하고 똑같다. 여기에다가 내가 액체를 넣어주면 여기 있던 게 증발을 할 거고. 맞지? 그럼 시간이 지나면 기체의 양이 늘어나겠지. 그러면서 그래프는 뭐 분해? 액체의 양 분해 기체의 양이지. 근데 처음에 기체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그럼 처음에는 기체, 분자가 없었으니까 그 값이 얼마? 0이었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점점 가역 반응이다. 그럼 액체 양은 증가 감소. 액체 양은 감소를 할 거고 기체 양은 증가를 할 거고. 맞지? 끊임없이 증가할까? 그건 아니잖아. 평형이 있지. 동적 평형 상태. 그럼 저 값이 어떻게 될까? 증가하는 건 확실하겠지? 그치? 그럼 증가했다가 어떻게? 일정하게. 내가 생각하는 그래프의 개형은 이거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유지가 될 거다. 말 되겠나? 응. 그래서 문제의 둘째 줄 말에 T초일 때 평형에 도달. 그러면 여기 너희들한테 T초일 때 그때부터는 값이 똑같습니다. 하면 완벽하게 정답. 말 듣나? yes. 자, 9번 문제 한 번만 풀어볼래? 9번. 동일하대. 동일하다. 물었는 건
분수꼴로 되었던 것들의 이 값들의 부등호제. 맞지? 너희가 딱 봤을 때 일단 뭘 넣어놨다? 액체를 넣어놨었다. 그리고 액체에서 증발해서 기체가 되는 게 있긴 했다. 근데 이 액체의 양이란 시간이 지나면 증가 감소. 액체가 기체로 되니까 감소는 하겠지. 맞지? 감소는 했을 건데 여기서 어떻게? 요게 키포인트제. 액체 양이 더 이상 변하지 않았지. 맞나? 그럼 T2일 때 어디 도달? 동적 평형에 도달했겠지. 그치? 그럼 여기 쌤은 항상 동적 평형의 동그라미인 거야. T2의 동그라미란 거지. 그러면 여기가 동적 평형에 도달했으니까 동적 평형이란 말은 무슨 말이지?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야 되지. 그럼 분자 분모의 속도가 똑같아야 되는 거 아이가? 그럼 그 값이 얼마? 1이겠지. 얘가. 그러면 계속해서 동적 평형이니까 yg는 다 1 아이가? yg는 다 1이지. 맞나? 근데 그 앞에 거는 증발이 클까 응축이 클까? 그 앞에는 그럼 우리가 이 상황이잖아. 액체를 넣어놓고 아까 액체 넣어놓고 얘가 가역 반응 기체가 생긴다 그랬지. 그럼 선생님 정반응 속도가 유지가 될 거다. 액체를 넣어놨으니까 증발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될 거고 왜? 제대로 온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니까. 맞나? 증발 속도 이 안에 놔뒀더니 물 분자를 놔뒀더니 이 물 분자에서 올라가는 이 속도는 변하지 않는 거잖아. 그리고는 이 위에 생긴 기체 입자, 수증기 입자 수가 늘어나면 반대로 응축이 생길 거니까. 그럼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증발 속도는 일정하지만 이렇게 지났을 때 기체 분자 수가 증가를 할 거고 증가했기 때문에 기체가 액체로 되는 응축 속도가 좀 증가했을 것 같다. 맞지? 그러면 응축 속도가 이렇게 응축 속도가 증가했을 거라고. 가능하나? 근데 얘는 속도야 양이야? 속도겠지. 증발 속도, 응축 속도. 그럼 그래프로 생각해야 돼. 정반응의 속도는 언제나 똑같아. 정반응의 속도는. 그리고 자, 그래프로 기억해. 정반응 속도보다 역반응 속도가 올라갈 수는 없어. 올라갈 수는 없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쌤 생각은 그렇다. 여기에 증발 속도지. 얘가 정반응의 속도야. 응축 속도가 역반응의 속도지. 됐습니까? 증발 속도가 크다 작다? 항상 큰 값이지. 항상 큰 값이고 역반응 속도가 작은 값이니까. 이 값은 1보다 작았겠지. 작았겠지. 말 되겠나? 됐어.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이 그래프다. 책에서는 요거 정반응 속도라고 나와 있진 않대. 자, 본문 한 표 봐봐. 본문에. 자, 127쪽에 중간에 동화 교과서에만 나와요. 이렇게 된 게 있단 말이야. 본문에. 용의 평형 위에. 동화 교과서에만 나와요. 동화 교과서에만 이 그래프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모든 책은 얘 내용을 포함을 하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증발 속도, 응축 속도 돼 있는 거 있지? 증발 속도에다 적어놔. 무슨 속도? 정반응 속도. 정반응. 이 그래프 있을 때, 역. 이러면 정반응인지 역반응인지 안다, 얘가? 다 적어야 되는 건 아니다. 엄청 많이 적히면 눈을 방해시켜. 안 보게 돼. 이랬나? 핵심 포인트만 자꾸 체크한다는 거지. 그러면 그 박스 안에 있는 거 보면 첫 번째, 증발 속도 밑줄, 온도 일정, 증발 속도 일정. 아까 쌤 설명했던 거지, 그지? 강조했던 거지. 그럼 두 번째, 응축 속도는? 수증기 양이 많을수록 응축 속도가 커진다? 체크해야지. 이런 본문 내용 빨리 체크해야지. 됐지? 세 번째, 충분한 시간이 지났지?
그럼 증발 응축 속도가 같아진다. 무슨 평형? 동적 평형. 이해됐습니까? 본문을 내용을 알고 읽으면 정말 딱 읽을 수 있음. 그러나 하지만 그걸 왜 해야 되냐면 시간이 지나면 까먹어. 시간이 지나면 까먹기 때문에 그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거든. 시간이 지금 다 까먹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체크해 놨는 거는 남들이 체크해 놓은 거하고 달라. 내 글씨가 이쁘건 못생겼건 내 펜이 뭐 이쁘건 안 예쁘건 중요하지 않아. 내 눈에는 내 글씨가 가장 적합한 거기 때문에 내가 적어놔야 돼. 이해됐나? 자, 그러면 9번 이해됐지? 9번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자, 일단, 쌤이 13번. 위에서 쓱 읽었을 때, 눈으로 확인했나? 화학 반응식까지. 박스 밑에 강철 용기에다가 기체 넣었다. 평형에 도달했다. 평형 동그라미 빡 치고 내려갔을 때, 그러면 이 기체가 무색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무색이 될 수는 없을 것 같나? 그치. 왜? 동적 평형이거든. 자, 그 페이지 위에다 적어놔래. 무슨 상태? 평형 상태. 평형 상태의 조건이 어떤 게 있어? 반응물과 생성물이 공존해야 돼. 반응물과 그리고 생성물이 공존해야 돼. 같이 있어야 돼. 무색이 됐단 말은 NO2가 완전히 없어져라 이 말이잖아. 그럴 수는 있다 없다? 없는 거다. 이랬습니까? 그러면 반응물과 생성물이 뭐 해야 된다? 공존해야 된다. 그치? 또 다른 하나는 뭐가 있을까? 또 다른 하나는 같이 있긴 한데 그치? 농도가 변하지 않는다. 그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일정하게 유지가 되더라. 농도 유지 이것만 적어도 되겠지. 이유는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서. 됐나? 다 적었나? 오케이. 됐습니까? 자, 14번이 선생님 되게 궁금한 것 중에 하나거든. 잠깐만 풀어봐봐. 13번 우리 정답을 덜 했구나. 무색이 아니다 하는 거만 했대. 되겠지? 그럼 집에 가서 아마 할 수 있을 거다. 14번을 한 번만 풀어봐봐. 됐나? 14번. 미연님 몇 번? 1번. 진짜? 좀 전에 쌤 이런 얘기 했는데. 여러분, 평형에 도달하고 나면 농도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자, 혹시 얘를 기억해. 화학 평형에 도달하기 전에는 이거네. 정반응 속도가 크다, 역반응 속도가 크나? 무조건 정반응 속도가 커야 돼. 이해되겠나? yes. 두 번째, 화학 평형에 도달한 후에는 일어나지 않나? 동적 평형이 돼. 아나가 X지, 그지? 그럼 지그세. 평형에 도달한 후 A 농도는 변하지 않겠나? 안 변하겠지? B 농도 변하지 않겠지? 그럼 좀 전에 세 가지를 적었지? 반드시 공존해야 된다? 농도가 유지가 된다? 정반응, 역반응, 속도 같다. 정반응, 역반응, 속도 같으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 잘하지? 정반응, 역반응, 속도가 1. 이렇게 되는 거. 됐나? 얘는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럼 정답 뭐? XZ가 되겠지? 그치? 사소한 것 같지만 예민하게 읽어줘야 됐다는 거지. 문제 보면 거의 있잖아. 우리가 NO2 뭐 얘들이 뒷페이지도 가봐. 거의 NO2인 거야. 나 쌤 일부러 용해 평형 별로 안 했대. 자,
17번의 거는 쌤 잠깐만 이렇게 이야기할게. 17번에 얘라 뭐가 보여? I2와 H2가 있어서 HI 생기지. 그치. 근데 잠깐만 화살표 이렇게 되면 돼? 안 돼? 안 돼. 가역이었어. 이제 가역 반응이었다. 그러면 쌤이 질문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이것만 넣어두면 어떻게 될까? HI만 넣어놨대. 여기다가. 다 기체거든. 다 기체인데 쌤이 딱 들고 와서 얘가 생성물이긴 한데 여기 HI만 넣어놨단 말이야. 조금 있으면 얘는 가역 반응이 돼. 저절로 양쪽이 다 있어야 된대. 평형에 도달할 거대. 그럼 누가 있어야 돼? 반응물과 생성물이 공존해야 되지. 자, 시험관 안에는 몇 가지 물질이 있을까? 세 가지. 왜 세 가지겠노? 반응물 자체가 몇 가지? 반응물 자체가 두 가지지. 생성물 자체가 몇 가지? 한 가지지. 그냥 맞나? 그러니까 하나, 둘, 셋이 다 있어야 돼. 말 되겠나? 내가 생성물만 넣어도 반응물은 두 가지니까 얘들이 존재를 다 해줘야 돼. 말 됐나? 그럼 자, 다시 쌤이 여기다가 시험관 안에다가 누굴 넣냐면 H2하고 I2만 넣었거든? 조금 이따 이 안에 존재하는 물질이 몇 가지게? 세 가지. 왜? 가역 반응이지. 그럼 무조건 역반응도 정반응도 일어나서 병행에 도달할 거다. 그럼 내가 반응물을 둘 다 넣었지. 그럼 생성물도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길 거다. 물질이 몇 가지가 생긴다? 세 가지. 근데 이건 안 되겠지. 어떻게? 여기다가 내가 I2만 넣어놨어. 그럼 뭐? 반응 자체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됐나? 은혜 허리 펴고 다 돼간다. 허리 펴고. 그러면 얘만 넣어놨을 때 반응 자체 못하지. 물을 수 없는 거지. 말 됐습니까? 그럼 17번. 잠깐만 봐봐. 바라는 얘기는 풀어라는 얘기 돼. 바라는 얘기는 풀어라는 얘기 돼. 네. 내가 생각한 건 1번. 첫 번째. 물질은 몇 가지? 반응물도 생성물도 다 있어야 되고 맞지? 왜? HI를 넣었거든. 그럼 HI 넣으면 H2도 I2도 생기지? 근데 그때 평형에 도달했대. 이해네. 그럼 HI, 생성물 되는 거.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같아야 되지. 둘 다 일어나야 되지. 일어나지 않는다는 알겠지? X. 세 번째. 얘들이 농도 B 알 수 있나 없나? 몰라. 농도 B 몰라. 이해됐습니까? 농도 B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농도 변화 B가 1대 1대 2겠지. 그치? 농도 B의 X, 농도 변화 B다. 자, 쌤이 마지막으로 요 문제 한 문제 더 하고 뒷단은 설명 조금 할 건데 137쪽에 3번이 굉장히 궁금하거든. 굉장히 궁금한데 일단은 화학 반응식이 대시가 돼 있어. 그럼 눈으로만 봐봐. 1A에 1B에 2C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 봐봐. 1A에 1B에 2C면 얘가 하나 없어지고 얘가 두 개가 생겨야 돼. 근데 역반응이 된다면 이게 두 개가 없어지고 하나가 생기고 하나가 생기겠지. 맞지? 응. 그러면 강철 용기에 A, B를 넣고 요건 밑줄인 거야. 그럼 내가 강철 용기에 A, B를 넣었단 말은 반응물 두 가지를 넣은 거지.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A가 줄고 B가 줄면서 C가 생겨야지. 근데 조금 충격적이야. 그림이 얘들아 이렇게 빨간 것도 있고 노란 것도 있고 파란 것도 있지. 맞지? 자, 별이 있고
노란 게 있고 파란 게 있다. 한번 세봐라 얘들아. 별, 첫 번째 별 몇 개? 6개. 그 다음 별 몇 개? 4개. 그 다음 별 몇 개? 2개. 쓰지 말해. 쓰지 말해. 얘 집에 가서 다시 풀어봐봐. 자, 니은에, 노란색은 2, 3, 4. 얘가 2, 3, 4. 파란색은 3, 4, 5. 3, 4, 5. 그럼 잠깐만, 우리가 좀 전에 뭐라고 봤냐면, 내가 분명히 반응에, 야, A, B를 넣고 이렇게 읽은 것 같거든? 근데 봐도 다 A, B, C가 다 있어. 맞지? 그러니까 처음에 딱 넣는 순간 그림이 없다는 거지. 넣는 순간 그림이 없다는 거지. 그럼 A, B를 딱 넣었으면 A가 없어지고 B가 없어질 때 C가 2개 생겼다는 거지. 근데 누가 봤을 때 어느 게 A고 어느 게 B고 어느 게 C인가 예측이 되겠나? 나는 좀 어려운 것 같아. 단, 어쨌든 얘는 변화량이 2개씩 변하고 요거는 2, 3, 4 하나씩 변하고 얘는 3, 4, 5 하나씩 변한 것 같아. 하지만 A, B 구분 못할 것 같아. 그 말인 거야. A, B 구분 못하고 이게 C인지는 확실하겠지. 맞지? 그러니까 너희가 급하게 읽으면 얘를 넣었단 말을 못 읽으면 C가 늘어나는구나를 파악을 하기 힘들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충분히 아는 거지만 얘를 봐야 되고 그리고 숫자를 갖다가 6, 4, 2, 2, 3, 4 안 적어도 잘 보이는데요. 그러면 괜찮은데 그때까지는 이런 건 신경 써서 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아까 이 문제 집에 가서 풀 건데 라고 이야기했지만 요거는 밑줄 좀 꺼라 그랬지. 그치? 이 줄을 읽어야만 정답이 나올 수가 있어서. A, B를 넣었기 때문에 C가 2개 생겼다가 4개 생겼다 C가 요거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구나. 그러면 각각 얘도 둘 다 하나씩 그때마다 감소했구나.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이해되겠나?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처음에 넣었다. 가역 반응이니까 둘 다 일어났을 때 1줄고 1줄고 2 늘고 되거나 아니면 거꾸로 어떻게 C만 넣었어도 A, B 얘기를 할 수 있겠지. 말 되겠나? yes.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찾으면 될 것 같아. 찾으면 될 것 같아. 뒷페이지 한번 펴봐봐. 138쪽. 138쪽. 제목을 한번 보니까 A의 평형상수. 그럼 B도 있나? 단원 볼 때는 B의 반응의 진행 방향 예측. 요렇게 돼 있거든. 그러면서 A에 보니까 1번의 평형상수. 오른쪽 페이지에 2번에 평형상수의 특징. 몇 가지가 있다? 3가지나 있대. 거기 이제 동그라미 좀 해놓고 넘어갈게. 일정한 온도 밑줄. 굉장히 중요해. 일정한 온도에서 평형상수는 일정하다. 두 번째, 평형상수는 단위가 없어요. 단위 X. 오른쪽 페이지에 2번의 평형상수 특징의 1번, 2번, 3번 중에서 평형상수는 일단 꼭 기억을 해야 돼. 온도. 두 번째, 단위에다 X. 단위 자체를 안 써. 그래서 이름이 상수인 거야. 그러나 세 번째, 순수한 고체 액체의 농도는 고체 X, 액체 X. 잠깐만, 지금 상태가 뭐였나? 고체 액체. 수용액 기체. 그 뒤에다 적으래. 수용액과 기체만 표시. 수용액과 기체만 표시. 이렇게 적어라. 3번에 수용액과 기체만 표시. 평형상수의 특징이 그렇게 3가지가 있었다. 3가지가 있었고, 그러면 그 밑에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평형상수의 의미가 뭔지, 그 다음에 뒷페이지 가보니까 반응의 진행 방향 예측돼 있거든. 자, 발에, 자, 사실은 요 단원이 어떠냐면 되게 뇌리에 꽉 박힐 거라. 그래서 쌤 같은 경우 그랬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이 부분을 하고 난 뒤에 대학교 가서 이제 한참 지났는데도 뭐 생각이 그냥 버뜩 났던 것 같고, 그 학생 가르칠 때도 한참 안 하다가 얘는 딱 해도 별로 헷갈린 게 없었던 것 같아. 한번 탁 박히면 되는 건데, 자,
이 얘기할게. 이게 화학 반응식을 어떻게 쓸 거냐면 AA, BB, 가역 반응으로 CC, DD 이렇게 쓸 거거든. 화학 반응식을. 자, 일단 자, 노트에 간단히 말씀 요약을 할 건데 일단 이게 138쪽이야. 138쪽에 화학 반응식이 AA, BB, CC, DD인 가역 반응이었었다. 그러면 내가 반응물을 넣건 생성물을 넣건 간에 어쨌든 간에 얘가 평형에 도달을 할 거야. 단 이게 충분한 시간이 경과해야 되고 그 상태에서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도 좀 해줘야 되고 그리고 기체가 수용액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이 단원에 몰 농도라는 단위를 쓸 거거든. 몰 농도. 몰 농도를 적용할 건데 까먹었겠지만 만약에 쌤이 이렇게 할게. HI다. 이렇게 대괄호처럼 생각한 게 네가 몰 농도를 좀 써줘 이 말인 거야. 몰 농도. 몰 농도를 쓰는데 쓰면 어떻게 써요? 위에 거 분자에 몇 몰, 밑에다가 몇 리터. 몇 리터일 때 몇 몰 된다. 이게 몰 농도일 거다. 자, 몰 농도는 대학교 갔을 때 실험했을 때 다 이거 썼던 것 같아. 정말 편하게 썼던 것 같아. 정말 편하게 썼는데 자, 몰 농도 정말 편한데 편하다. 그건 아래 편하다. 편하다. 그러나 온도에 영향을 무지무지 받기 때문에 무조건 온도가 일정해야 돼. 그럼 그 온도 영향을 받는다는 말 무슨 말입니까? 바래 만약에 이게 기체건 액체건 수용액이 뭐였건 간에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늘어나지 않겠나? 근데 우리는 항상 1리터 안에 들어있는 몰이 필요한 거야. 또 온도가 늘어나서 부피가 늘어나면 1리터 안에 든 입자수는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지. 부피가 늘어나니까. 그러나 그래서 반드시 몰 농도는 온도가 일정해야 돼. 졸다게도 온도가 일정해야 돼. 몰 농도는. 됐나? 자, 요 상황을 두고 선생님이 얘기를 할게. 사실은 너희들 혹시 귀납적 방법, 면역적 방법 들어봤나? 그게 뭐였지? 아, 진짜 소크라테스까지 가야 돼? 탐구 방법이 있어. 적어줘. 탐구 방법이 귀납적 방법이 있고 면역적 방법이 있지. 귀납적. 어디로 뭐 귀결든 귀납적. 귀납적은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니까 그냥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하다가 요 방법이 맞는 것 같네. 방법만 여러 번 바꿔서 그냥 해보는 거라. 지금 그게 연역적하고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연역적은 가설을 세우고 내가 이미 결론을 먼저 내려보는 거지. 결론 이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걸 하는 거거든. 근데 자,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느냐? 지금 사실은 여기 해야 되는 게 평형상수야. 평형상수. 평형상수인데 평형상수. 자, 너희들 바래. 잠깐만 안 적어도 된대. NO2가 있지. 맞지? NO2가 있으면 얘들은 가역 반응으로 누굴 만들어? NO2가 N2O4를 생성을 하지. 맞나? 안 적어도 돼, 안 적어도 돼. 안 적어도 되는데, 자, 그러면 이 가역 반응이 일어날 거란 말이야. 가역 반응이 일어날 건데, 이거 책에 138쪽을 한번 봐봐. 138쪽에. 여기 밑에 식이 있지. 사실은 과학자들이 NO2, N2O4 농도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면서 여러 번의 실험을 했다는 거지. 여러 번의 실험을 하고 실험을 했을 때 각각 나왔는 몰 농도를 다 계산한 거야. 계산을 해보니까 어땠냐면
각각 얘도 양이 남아있어야지 평형 상태겠지. 그치? 온도가 다 똑같았어. 처음 양은 시시각각 다 달랐어. 됐나? 근데 내가 봤을 때, 와, 정말 그런 고민이 들까? 쓸데없는 행동이라고 생각 안 했을까 싶은데 이 사람들 뭐였냐면 얘들 가지고 있잖아. NO2의 몰 농도하고 N2O4의 몰 농도하고 이거 가지고 식을 온갖 걸 만든 거야. 어떤 식을 만들었냐? 자, NO2분의 안 되고 된대. NO2분의 N2O4 요거 만들어 보고 NO2 자는 개수가 2니까 몰 농도 앞에 2를 한번 붙여볼까? N2O4는 개수가 1이니까 1 놔둬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NO2 얘 두 개 있었으니까 제곱을 안 넣어보고 N2O4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 양 넣는 게 달라. 표가 하나, 둘, 셋, 네 개. 맞지? 그 다음에 내 같으면 속 탔지 싶은데 그 다음에 반응 후에 농도 봐도 0.0705 이런 거 소수점 몇 개짜리까지 있는 거 물론 계산기 쓰겠지. 하지만 이 정도까지 해야 되는 생각 들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이렇게 찾아진 농도들이 있었지. 여기 식에다 넣어본 거야. 넣어보니까 와 희한하대. 온도 똑같으니까 이 값이 일정한 거야. 이 값이. 그래서 뭐 했냐면 그러면 우리 이번에 10도로 실험해보자 해서 쫙 해보니까 이 값으로 하니까 다 똑같은 거야. 그럼 또다시 이번에 우리 50도 해보자 해서 해보니까 또 다 같은 거야. 이랬나? 그래서 해보다 귀납적으로 봤을 때 평형상수가 뭐냐? 얘가 평형상태가 되었을 때 반응물하고 생성물하고 농도 유지되는 거지. 맞지? 그 농도의 B값을 그러면 항상 온도가 같으니까 같은 값이었지. 온도 똑같으면 똑같거든. 그래서 같은 값이다, 상수다 이렇게 쓴 거지. 근데 자 봐봐. 아까 쌤이 상수, 평형상수 농도 쓴다 그랬어? 안 쓴다 그랬어? 안 쓴다 그랬지? 그게 뜻이 뭐냐면 봐봐. 얘들은 제곱이었잖아. 몰 농도니까 몰 농도 제곱분의 몰 농도 이런 거 안 한다고. 단위를 다 생략해. 단위를 다 생략하고 그러면 그럼 여기 개수를 갖다가 지수로 쓸 때 상수값이 되더라고. 그러면 자 저기로 갈게. 그럼 지금 이 식이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식이면 평형상수가 K가 반응물의 몰 농도의 곱분의 생성물의 몰 농도의 곱이다. 부모 분자니까 여기서 이게 생겨나는 거잖아. 맞지? 그 엄마고 자식이고 될 거니까 반응물의 몰 농도를 곱할 거고 생성물의 몰 농도를 곱할 건데 그때 조심해야 되는 게 A 물질의 몰 농도의 개수가 A면 B 물질의 몰 농도의 개수가 B면 C 몰 농도 C, D의 몰 농도 개수 D 이렇게. 이게 평형상수인 거야. 평형상수.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요거 하나만 뒤쪽에 봐봐라. 139쪽에 막 넘기지 말고 139쪽에 아까 우리 보던 거 2번 밑에 건데 이렇게 쓸 건데 누구는 쓰면 안 돼? 고체나 액체는 쓰면 안 돼. 고체나 액체는 쓰면 안 돼. 누구를 쓸 거야? 여기 건 기체는 써. 기체는 써. 되겠나? 그리고 수용액 상태의 거는 몰 농도를 써줘. 이해됐습니까? 수용액 상태 거는 쓴다. 이제 아침날 몰랐지? 뒤에 애들 요거 다 썼대. 단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뭐 세제곱이 되건 네제곱이 되건 그런 거 아무것도 안 쓴대. 그랬나? 그래서 이게
좀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이 생각이 들 거란 말이야. 책의 순서를 되게 잘 해놨는데 그 밑에 큰 3번 평형상수의 계산돼 있나? 맞지? 평형상수의 계산 뭐라고 됐냐면 거기 뭐 넣어놨대? 3산화황을 2산화황을 이런 얘기가 나올 거거든. T도씨 1리터 강철 용기래. 1리터니까 몰 농도는 그대로 1리터 안에 들은 몰수니까 몰 농도가 될 거다. 누굴 넣어놨다고? 이산화황을 0.6 잠깐만 얘들한테 이산화황과 그리고 산소 넣으니까 SO3가 될 거다. 화학 반응 직접 한번 적어보면 이산화황과 산소를 넣으면 3산화황이 될 거다. 그래, 근데 이대로 하면 개수가 맞나 안 맞나? 여기 산소가 하나만 들어야 되지. 여기다가 쌤 성격에 2분의 1 적고 싶은데 너는 그러면 안 되지. 고등학생이니까. 대학생 되면 필요에 따라 분수꼴도 막 쓰거든. 근데 고등학생은 그러면 안 돼. 답은 그게 아니야. 그래서 여기다 2분의 1 딱 쓰면 산소 개수 하나 넣는 거 되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개수가 2대 1대 2가 되는 거가. 됐습니까? 근데 이게 이산화황도 산소도 삼산화황도 모두 기체거든. 모두 기체야. 올 기체인 거야. 문장을 한번 봐봐. 예제. 이산화황과 산소를 넣고 반응을 시켰더니 평형에 도달했을 때 삼산화황이 0.2몰 생겼다 그랬지. 잠깐만. 몇 몰과? 세 줄 써야 된대. 한국말로 세 줄. 0.6몰과 0.2몰을 놔뒀는데 삼산화황이 0.2몰이 생겼구나. 자, 조심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어. 우리가 1단원에서 계수비로 화학 반응식 완성했잖아. 그럼 큰일 나. 무슨 얘기냐? 0.6 있고 0.2 있었다 그랬지? 0.2 생겼다. 여기 맞춰야 돼. 그럼 얼마만 반응해야 돼? 2대 1대 2니까. 이게 0.2가 생겼으니까 0.2가 반응하고 0.1이 반응하고. 그럼 얼마가 남지? 0.4와 0.1과 0.2몰 삼산화황까지. 남았지, 그지? 응. 그때가 평형이라 그랬잖아. 평형이라 그랬지. 그럼 누구 혹시 평형상수 적을 수 있겠나? 언제? 몇 도씨에서? T도씨에서 평형상수, 상수 K. 누구 거부대? 귀찮아서 적어본데 분모가 이산화황과 산소 종류였지. 이산화황의 개수가 얼마? 2였기 때문에 여기는 제곱을 붙여줘야 되지. 삼산화황이 SO3 생성물이라 분자인데 얘도 개수가 2라서 제곱을 붙여줘야 되지. 귀찮아도 쓰고 계산을 씁니다. 자, 쌤은 사실은 저걸 좀 잘 틀려가지고 10분의 4에 제곱을 잘 적고 10분의 1을 적고 10분의 2에 제곱을 잘 적어주긴 한다. 0.0 얼마를 잘 안 하고. 그러면 혹시 분모에 얼마? 이건 사라지네. 그러면 100은. 그치? 그럼 20은 위로 올라가는 거 맞지? 위로 올라가고. 얘는 얼마고? 4, 4, 16. 얘는 2는 4. 그럼 남는 게 4분의 10, 2.5. 제발 부착인데 아직은 우리가 이거 써야 돼. 좀 더 암산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틀리기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yes.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을 저걸 빨리 쓸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터득하기. 이랬나? 그럼 지금 평형 상태 이 몇 도씨? T도씨에서 평형상수였지. 맞지? 그러면 근데 궁금한데 만약에 있잖아. 만약에 T도씨에서 내가 SO2를 O2를 SO3를 농도가 0.1몰이고 0.2몰이고 0.1몰 농도 이렇게 됐대. 이렇게 되면
정반응이 일어날까? 역반응이 일어날까? 이게 질문이야. 질문이야. 그러면 쌤 이렇게 이야기할게. 난 이게 고등학교 때 되게 혼동스러웠거든. 뭐라고? 식이 요렇게 있었어. 위에 요렇게 있었어. 근데 내 고등학교 때는 지금 너는 그렇게까지가 안 나왔는데 이렇게 A의 몰 농도 그리고 A의 T도씨에서 몰 농도. 이게 뭐냐? 이거는 평형 상태의 몰 농도를 쓸 거라는 얘기야. 그럼 지금 요 T 됐지? 지금 내가 T도씨 갖고 왔는데 얘가 지금 현재 상태의 농도인 거야. 이게 귀찮아서 선생님이 A만 적어서 하지 A도 B도 C도 D도 다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없을 때는 평형 상태의 몰 농도. 요게 T도씨일 때 현재의 몰 농도. 이걸 대입을 하면 평형 상태일 때 이 농도를 대입을 하면 식은 똑같이 생겼는데 K 상수야. 평형 상수야. 근데 쌤 지금 얘기한 거 있지? T도씨에서 내가 요만큼 넣었다 키는 거 있지? 현재 농도 그걸 넣으면 뭐가 나오냐면 Q라고 반응지수가 나와. 반응지수. 이해되겠나? 그럼 식은요 생긴 건 똑같아. 생긴 건 똑같아. 그러니까 뭐분의 SO2의 제곱과 O2 분의 SO3의 제곱 이렇게. 내가 일부러 계산을 편하게 하려고 했거든. SO2 0.1이지. 분수꼴 안 적을게. 이미 다 보여서 0.1의 제곱, O2는 0.2. SO3 0.1. 똑같이 제곱. 일부러 그렇게 했대. 얘를 날려도 되지? 남는 건 0.2분의 1이지. 얘가 5분의 1이지. 5 이렇게 됐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한테는 야 이렇게 갖고 있으면 정반응이 일어날까 역반응이 일어날까 이거잖아. 자 내가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할 건데 요즘 학교생들 그렇게 하는데 같으면 어떻게 가르쳐줬었냐면 정반응이 역반응이 만약에 쌤 요거 K 닮았다 역반응에 Q 닮았다 K가 크면 정반응이 우세. 이게 따진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얼른 설명해 주면 되는데 일단 오늘 그 시간이 안 될 거니까 이게 그러니까 매번 고민을 못 하거든. 그럼 지금 이렇게 K가 커, Q가 커? Q가 더 크지? K가 크면 정반응 우세인 거야. 그러면 Q가 크면 역반응 우세거든? 자, 그럼 잠깐만 볼게. 마지막 결론. 만약에 K가 있고 Q가 있다. K가 있고 Q가 있는데 식은 똑같대. 식은 똑같은데 K와 Q. 지금 저기 누가 더 크다고? Q가 크다 그랬지. 그치? 그럼 잠깐만. 얘가 평형일 때잖아. 평형일 때보다 현재 얘가 Q가 크단 말이야. 분자가 많단 말이지. 한마디로 어떻게 해? 생성물이 많단 말이지. 맞지? 생성물이 많으니까 그러면 안 돼. 생성물 없애야지. 생성물 없애니까 무슨 반응? 역반응이다. 말 되겠나? 네? 그거 매번 나올 때마다 잠깐만 이게 Q가 크면은 그치 생성물이 크고 이럴 필요 없이 그냥 보이는 그대로 K가 닮았다 정반응일 거 Q가 동그라미 역반응하고 닮았다. Q가 크면 K가 크면 자 혼동을 하면 안 되는 게 이거다. 우리가 평형 상태의 농도를 넣으면 평형 상수 현재 갖고 있는 농도를 넣으면 반응 현재 거 이해되겠나? 사실은 우리가 02강이 이게 끝인 거야. 02강은 이게 끝이고 이거에 대한 연습일 뿐이거든. 이랬나? 갑자기 걱정이 되지. 이것까지 다 숙제냐고? 얘기해 줄게.